지난 1월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통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은 국가 하나를 통째로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만큼 무시무시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로부터 86km 떨어진 훈가통가 섬에서 겨우 8분 동안 발생한 대규모 분화는 순식간에 통가의 통신망을 마비시켜 수많은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만든 기둥 모양의 구름인 분연주는 19.2km까지 치솟아 모두를 경악했는데요. 얼마 전 미국 컬럼비아대, 휴스턴대 등이 연합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 화산구름은 관측되지만 않았을 뿐 19.2km의 3배인 58km 높이까지 치솟아 올랐었다 합니다. 지구의 대기층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발의 차로 성층권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생각했던 통가 화산 폭발의 분연주는 알고 보니 중간권까지 치솟아 올랐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죠. 이것은 현재까지 기록된 분연주 중 가장 높은 기록이며 이로 인해 분출된 물질은 부피 약 1.9세제곱킬로미터, 무게 29억 톤으로 이것이 촉발한 지구 대기와 바다 생태계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화산 폭발을 직통으로 맞은 섬나라 통가는 1월 이후로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화산 폭발이긴 하지만 자연재해라는 공포가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죠. 당장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2016년에는 지진으로 인해 경주에서 23명이 부상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주 전까지만 해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고 그 여지는 아직까지 지속되어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진하면 일본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고 한국에 존재하는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잘됐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의 네티즌들은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다, 늘 준비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몰살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한국에 조금이라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길 물 떠놓고 비는 듯한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물론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진이라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대중들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왕 지진 훈련할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통째로 폭파시켜버린 적도 있어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대체 이 나라는 뭐하는 나라인가라며 경악하기도 했죠. 만약 수도권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19일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방재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한 화성부근에서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해 총 368개의 건축물이 붕괴되고 4,59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동구 보건소, 강동소방서 등 47개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봤습니다. 인명구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질서유지, 치안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번 훈련은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군경과 힘을 합쳐 인명을 구출하고 전복된 차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유관기관의 협동력이 빛났던 지진방재 종합훈련. 대비를 통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당시의 훈련은 정말로 훈련만을 위해서 멀쩡했던 아파트 단지를 폭파시킨 것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창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을 때 재건축이 예정됐던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왕 폭발시킬 아파트 지진 대피 훈련이나 하자는 생각에 소방관, 군인, 시민 등 3,400명, 12대의 헬기 등이 동원되었던 것이었죠. 규모 6.8의 강진을 가정한 가상재난 환경에서 인명구조, 도로 등의 시설 복구와 임시 수용소 등의 운영은 지진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국민들에게 그 무서움을 피부로 체감시켜주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정말 기발하고 효율적이다라며 감탄할 뿐인데요. 이것을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는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는 미친 사람들 뿐인가라며 경악합니다. 실전과 가까운 훈련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을 대체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저 훈련 한 번에 드는 비용,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피해, 그것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소송 비용 등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잘 통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은 다들 목숨이 두 개라도 된다는 것인가. 마초의 국가라면 러시아가 유명한데 사실 한국이 제1의 상남자, 상국가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만약 더 과거의 한국을 본다면 바지는 더 축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안전도를 실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충돌 실험에서 상남자였던 과거 대한민국은 마네킹 따위는 약자가 쓰는 것이라며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풀악셀을 밟아 앞차에 들이박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주섬주섬 안전벨트를 풀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홍수로 인해 온 길거리에 물이 넘쳐나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수많은 시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출근을 위해 걸어갑니다. 이럴 거면 대체 우산을 왜 쓰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인에게 생중계로 공개되는 88 서울올림픽 때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그리기 위해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대회의 마스코트 호돌이가 수상 스키를 타는 장면으로 개막식을 장식하는 등 아직 세계 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당시 방송을 보던 세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경외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남자 시기라고 해서 무작정 멋있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가림막도 없이 쿨하게 건물을 철거했다가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전부 깨지고 자동차와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던 흑역사도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팝스타인 BTS가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치장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상남자적인 기질을 숨겨왔을 뿐 그 본성은 DNA 속에 숨어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BTS는 DNA라는 곡과 상남자라는 곡을 발매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 상남자적 기질은 해외에서 발현되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낸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본 도쿄도의 치요다구에 있던 호텔 유제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513개의 방이 있던 당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1982년 33명의 사망자, 34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끔찍한 화재 사건을 맞이하였는데요. 9층에 투숙해 있던 한 영국인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벌어진 이 화재 사건은 호텔 측의 스플링클러 설치 미비,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 부재, 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호텔 벽도 콘크리트의 일부를 덜어내고 목재로 떼운 후 가연성 벽지로 마감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보다 가연성 소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이 절대 다수였죠. 그러면서도 9층 10층밖에 안 타서 다행이다. 화재의 원인은 호텔이 아니라 투숙객에게 있다. 인명 구조보다 값비싼 가구를 빼내는 게 우선이라는 등의 망언이 있었기에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우수한 시민의식을 자부하는 일본인들에게 우리라고 다른 나라보다 나은 점은 없구나 라는 자각을 시켜준 이 사건 속에서도 영웅 내지는 의인이라며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유독가스를 피해 고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침대 시트로 밧줄을 만들고 내려가 대피한 뒤 다른 투숙객들의 피난까지 유도했던 그는 국내 최초의 일본식 돈가스 집인 명동 돈가스의 창업자 윤종근 회장인데요. 당시 10층에 묵던 그는 매캐한 연기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붉은 화마가 넘실대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침대 시트를 여러 장 묶어 창문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또 다른 층에 있던 일본인 신혼부부를 구하는 데까지 성공해 일부 언론들은 그를 의인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기 힘든 상남자적인 행동으로 영웅이 되었던 그는 사실 이후 보상협상과 수습에 있어서도 단장직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그와 함께 호텔에 묵던 한국인 8명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한동안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대낮에도 창문 밖을 보면 죽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주전자 연기만 봐도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불안에 잠을 못 이루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하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의행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들이 날 때부터 용기를 타고났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그들도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었기에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수많은 상남자적 기질은 마치 우리 민족이 태초부터 겁이 없는 DNA를 타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이 좀 상한 한 있어도 삶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는 가장의 마음으로 내면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조차 속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내로라 할 정도로 발전해버린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장들의 진두지휘 아래 발전해내 우리가 그 과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모두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더 집중하고 상남자 기질은 제발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특정 건설사의 부정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붕괴된 가운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